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성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혼외자를 출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 임신했어. 둘이 뭐 성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임신이 됐어. 여자는 출산을 결정했어. 출산은 여자가 결정하는 거죠. 아이 아빠가 존재하지만 그 사람은 의견을 줄 뿐이지 나는 거기 구속되지 않아. 내 맘이야. 근데 이제 여자가 결정을 했어. 아이를 출산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과 동시에 나는 아빠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인.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빠가 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가 결정해서 아이를 낳았어. 자, 그러면은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가장 먼저 쟁점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는 일찌감치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영상에 찍기도 했고 했는데 딱 적합한 케이스가 나온 거죠. 정우성 씨라는. 그래서 이 사건에 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제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우성 씨가 여러 가지 면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혼외자가 태어났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 말고요. 그거 말고 이분이 평소에 했던 말과 행동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리고 뭐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양다리 아니냐 그런 비난이 있는데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냥 이것만 한번 떼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혼외자가 태어났는데 결혼하지 않는 행위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뭐 사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자녀를 출산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런 상황에서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간단해요. 사건 개요는. 그래서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문가비 씨가 누구냐? 정우성 씨는 알지만 문가비 씨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문가비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드디어 쟁점이 나오는데 결혼. 자,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문제. 여러분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혼외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혼외자는 법적인 개념이죠. 혼인 중의 자가 이제 법적인 개념이고 혼인 중의 자가 있고 혼인 외의 자가 있는 거죠. 혼외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법적인 대우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민법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찬반, 아이가 태어났으면 결혼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찬반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정우성 씨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부분 사생활, 여자친구,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런 중에 이 혼외자가 출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양다리인 거죠. 그래서 사생활 논란이 좀 있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살펴볼 거는 법적 책임. 나 결혼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로서의 책임이 뭐냐? 법적 책임이. 그것에 대해서 민법 규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법조문이죠. 여러분 법조문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말 하면요. 그런 사람은 빨리 손절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법치주의 사회인데 법이 없이 살 수 있다. 이상한 사람이고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시면 안 돼요. 배너를 바꿔놨는데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제가 해요.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되게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로 중요한 선택을 해요.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대학은 그래도 그 점수가 있으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지만 어떤 직장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은 특히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을 뭐 주술의 힘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신의 힘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은 어떤 말에 꽂혀서 그냥 결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결혼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스드메가 아니라 뭐다? 결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왜냐면 결혼은 법률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규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가 아니라 친족편. 민법이 1000조가 넘죠. 근데 그 중에 800조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친족편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제가 저 수업에서 그 법조문을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법조문만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라이브에서는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례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우성 씨에게 관심이 없어요. 정우성 씨의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점을 생각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정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우성처럼 외모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정우성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우성 씨처럼 결혼하지 않았는데 연애 중에 아니면 연애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성관계만 했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냥 성관계만 한 거를 뭐라고 해요? 뭐 실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임신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건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도 젠더 갈등 아니죠. 남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여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결혼 정년기가 아닌데요. 그래도 내 자식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듣고만 있어도 지식이 뿜뿜 되는, 그리고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아는 변호사 채널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헤드라인을 보면은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인정했죠. 그리고 아이는 책임지겠다. 한번 살펴보면 문가비 씨가 누구냐? 정우성 씨는 잘 알겠는데 문가비 씨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 처음 들어봤고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국적이시기도 해서 혹시 한국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정우성과 문가비 씨는요 2022년에 처음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2년에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정우성과 문가비는 과거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가비 씨가 지난 3월에 아들을 출산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3월이니까 2024년 3월에 등남을 했죠. 근데 정우성 씨랑 만나기 시작한 거는 처음 이제 알게 된 거겠죠. 2022년인 걸로 보이면 출산이 2024년 3월이니까 보통 이제 10개월 호텔을 하니까 8, 9, 10, 11, 11, 2, 3, 8월? 7, 8월쯤 되나요? 그때쯤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출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쯤에 만나서 어떤 성관계를 가졌겠죠? 그래서 2022년에 만나고 2023년 중순경에 이제 성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4년 3월에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서 정우성 친자 사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사실관계는 되게 간단한데, 아들을 출산했고 이번에 이제 친자인 사실이 전해진 거죠. 언제 친자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을 볼까요? 정우성 씨가 친자 확인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 어떻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요,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요? 혼인 중에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둘이 교제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친자 확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친자 확인은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아무튼 친자 확인을 했는데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나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인정을 하고 내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친자 확인 하는 것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인가? 아니 근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자 확인. 아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를 얘가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자인 게 확인이 됐고요. 문가비 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가비 씨가 어떤 분이냐면, 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정우성 아들 출산한 문가비 누구? 되게 수동적으로 쓰였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한 문가비. 하긴 문가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지도가 있는 게 정우성이니까 정우성의 아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35세이시고요. 정우성과는 1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0대와 50대의 이제 만남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나이 차이 많아 보이긴 해요. 16살 차이가 많기도 하지만,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를 모았던 분이고요. 2017년 연예계 데뷔 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셨던 것 같아요. 모델 문가비 35세, 정우성과 16살 차이. 2017년 연예계 데뷔했고 이국적 외모로 화제다. 모델 문가비 최근 4년간 활동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우성 씨를 만난 거네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요거는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죠. 두 사람이 정우성 씨가 아이 태명도 정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설마 그렇게 태명까지 지어주고 그럴 사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왜냐면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일단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혼인 중에 임신됐을 때처럼 그런 축하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정우성과 문가비는 최근에도 양육, 결혼 등 문제를 얘기했지만 첨예한 의견차. 첨예한입니다. 첨예한. 당연하다고 봐요. 첨예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문가비는 결혼해서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지만 정우성은 안 된다고 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가비 씨의 의견은요, 결혼해서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다. 문가비 씨 입장에서 결혼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결혼 왜 하세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결혼 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사랑은 없죠?
사랑은 없어요. 교제도 하지 않는 사이였단 말이죠. 사람의 이제 관계를 보면은 뭐 그냥 친구 사이도 있고 연인일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결혼한 강도로 보면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친구는 아니야. 연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언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섹파라고 하던 엔조이라고 하건 뭐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정도 구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출산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이 상태에서 하잖아요.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우리 결혼해도 될 것 같다.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맞아. 그럴 때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은 제가 법률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법률 계약입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에요. 육체적인 결합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뭐 A나 B 단계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정신적 결합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관계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혼인의 본질은 두 가지죠. 애정하고 신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가비 씨하고 정우성 씨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있어요? 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고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인데 이게 없다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법도요. 아이한테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민법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자녀를 낳는 거고 그게 가정의 본질이지 자녀가 가정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은 부부고요. 부부가 먼저 있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없는데 지금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정신적 결합도 없고 지금은 육체적 결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상담을 하면요. 결혼 과정을 꼭 여쭤보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자 내가 쟤랑 헤어졌어.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 헤어졌는데 안 맞으니까 헤어졌겠죠. 서로 헤어졌는데 한 달쯤 뒤에 여자한테 연락이 와. 임신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건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남자가 그래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서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난 결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분이 많았고요.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헤어졌어. 쟤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헤어졌는데 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자든 여자든 임신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여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많았죠. 그 성관계 를 한번 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그런 사람 있나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결혼 왜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는데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분 많아요. 여자분 중에. 첫 경험을 한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생각?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낙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낙태를 했으니까 그게 나한테 흠이잖아요. 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데 흠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출산과 결혼은 별개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은 남자는요 결혼을 안 하면요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남자는 결혼을 안 하면 법적인 책임은 뭐예요? 양육비 주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출산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출산이라는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물론 양육비를 상대방한테 받겠지만 양육비 100%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부담해요. 비율이 있죠. 그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6대4나 7대3 난 야육자니까 3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상대방이 60에서 70 정도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마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빠도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 문가비 씨가 이야기한 거는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이한테 가정을 꾸려주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두 사람의 애정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전혀 바탕이 안 됐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우성 씨가 그래 결혼하자라고 해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이혼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불화가 분명히 있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할까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확고하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고 결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문가비 씨가 SNS에 올렸죠. 정우성과 문가비는 최근에도 만나서 아이 양육 문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아니 결혼을 상대방이 안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거죠. 결혼은요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 강제할 수 없잖아요. 의사의 합치예요. 결혼은 100%.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의사가 한쪽이 없으면은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만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의견차가 많이 있겠죠. 첨예하겠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문가빈은 아이를 위해서 결혼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혼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위해서 결혼을 원한다는 것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이에요. 자,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인정했고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밝히지 않아도요. 정우성 씨가 내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이미 발생했어요. 친자가 확인되는 순간. 물론 이제 정우성 씨가 인지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절차는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인지를 하지 않아도 문가비 씨 쪽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우성 씨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의 생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된 정우성이죠. 아빠가 됐어요. 남편은 아니지만, 아내는 없지만 아빠가 됐죠. 자, 그런데 정우성 씨는요, 과거에 한때 내 꿈은 좋은 아빠였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우성, 과거에 가족을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가장이 내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니까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고, 첫 번째 해석. 아니면 두 번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문가비 씨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아이가 있다고 해서 결혼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정을 이룬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결합만으로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정서적인 결합이 없는데 아이만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결성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과 아이와 결혼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가 전혀 없는데, 이미 없는데 아이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한 여러 부부를 봤을 때 대부분이 불행했고 이혼으로 가던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출산과 결혼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결혼이란 제도는 이미 그 수명에 다 했어요. 이 선진국을 보면요. 선진국에는요. 혼외자 숫자가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아이 대비해서 혼외자가 4%밖에 안 된다면서요. 근데 OECD 국가는 45%가 된다고 해요. 혼외자가 이미. 그 말은 OECD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사람들이 문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말하는 그 민법상의 결혼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결혼을 대체하는 다른 가족의 형태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혼외자가 되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막 양다리 걸치고 막 그런 문란하게 생활해서 혼외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혼외자가 되었어야 될 사람들이 혼외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임신하면 그냥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중에 자가 되는 것이었지 혼외자의 숫자가 저는 그렇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논의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시기가 이미 됐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죠. 사실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죠. 이미 가정에 파탄 났어. 내 남편이 막 불륜을 해. 막 살림도 차렸어. 아예 첩이 있어. 집도 나갔어.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서 애도 태어났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영원히 첩이고 그 자식은 혼외자니까. 그거를 나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혼외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거든요. 인지만 되면. 생부가 누군지만 법적으로 확인이 되면 똑같아요. 아버지가 정우성이잖아요. 똑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 다 딸이죠. 저희 아이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도 낳지 말고 너 혼자 살아 그 말이 아니야. 아무도 만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연애를 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어떤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아이를 낳아. 근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저 아이들은 딸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게 관계를 맺지 말고 혼자 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결혼 제도를 대체할 다른 가정의 형태는 분명히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법은 항상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뒤쫓아가죠. 사회 현상이 저 멀리 가 있으면 그제서야 법은 이게 좀 바뀌었네 하고 법을 개정하고 보완을 하죠. 그러니까 법은 항상 뒤쫓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렇게 후진적으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쳐져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의 행복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저 또한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가 경험해보고 출산을 경험해보고 이혼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고요. 그리고 이 혼외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았을 때 법적인 차별은 없지만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것도 없어진다면 오히려 출산율은 증대가 되겠죠. 저는 문가비 씨가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 아이를 출산하겠다라고 선택한 거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문가비 씨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우성 씨 역시 저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개가 됐죠. 내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나의 혼외자가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된 상황에서 결혼을 요구해. 또 문가비 씨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우성 씨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도 용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문가비 씨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결정했다는 것도 저는 용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두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발생하고 있고 내 주변에서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론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법률 관계에 들어가고 그것을 해소하는 건 이혼밖에 없는데 이혼하기 너무 힘들고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기여한 바가 있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하죠. 근데 제가 정말 다양한 사건 사례를 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어떤 경우는 남자분은 백수야 그냥 놀아 여자분이 재산을 다 읽었어 근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혼하려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남자만 재산분할 해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여자분들은 재산분할 해주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성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예. 결혼은 그런 식의 결혼이라면 사람들이 더 안 해. 거기다가 혼외자에 대한 만약에 사회적인 낙인이 있고 차별이 있어. 그러면 애도 안 나. 그럼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나.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진즉에 이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임신했다고 결혼해야 하나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임신해서 결혼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 이혼 상담을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난 아이는 얼마나 불행하며 엄마 아빠가 사랑이 없는데 나 때문에 결혼했다고? 그럼 아이도 그걸 알면은 그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지 않나? 자, 그러면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혼자 애 키우나? 혼자 키우는 거야, 혼자. 여자가 출산권이 있죠. 출산권. 그러니까 이 결정을 절대적으로 100%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자분이. 내 아이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생물학적 아버지가 양육 의무가 있으니까 양육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양육비를 받는 거죠 내가. 그리고 아이 컨트롤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 아이의 사고방식 어떤 아이로 키워나가는지는 내가 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는 제가 여자인 게 좀 더 그 점에서는 좋던데 내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을 아이한테 그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 되게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리 아닌가요? 권한 아닌가? 그리고 이제 상속권이 발생하는 거죠. 아빠라는 사람은 이런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나는 내가 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출산한 거예요. 제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에요. 전 물론 이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그 교육 방침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저는 양육비를 받는 건데 못 받고 있지만 그런 거죠. 혼자 애 키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를 난다면 출산을 한다면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결혼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근데 이거는 정우성 씨 개인 사생활인데 우리도 헐리우드식으로 했는데 추가로 불거진 사생활 논란. 이거는 이제 양다리셨나봐요. 정우성은 양다리 스캔들, 10년 사귄 여자친구 있었다. 근데 이건 10년 아닌 것 같고요. 어디서는 1년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10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 공식적인 것 같아요. 이거야 뭐 개인의 문제니까, 사생활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친부 인정한 정우성,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었나? 비연예인과 찍은 커플 사진. 이것도 정말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의심이 들긴 하던데요. 이게 뭐죠? 인생 네컷인가?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비연예인 여자친구로 추정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랑
굉장한 애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동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막 볼에다 뽀뽀도 하고 막 지금도 굉장히 격하게 안고 있잖아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누군가 이분이 정우성이 이 여자분과 그 인생 네컷이 맞는지 인생 네컷을 찍고 나갔어.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사진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정우성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요즘은 그 동영상을 사진 찍는 과정을 QR 스캔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QR 스캔을 받아서 여기 제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인생 네컷 찍겠어요? 누구라도 그러면은 그 QR만 보면 이렇게 나의 사생활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앞으로는 인생 네컷 절대 안 칠 것 같거든요. 인생 네컷이든 뭐든 간에 뭐 포토이즘이든 뭐든 간에 안 하겠죠.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수가 있나? 누군가 미행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우성이 오래 교제한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귀는 중에 1년이 됐다고 해도 2023년부터 사귀었겠죠. 그러면은 겹치는 걸로 보이는데 안 겹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애매해 보이는데 1년이라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정우성 씨가 난민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었나 보죠. 난민은 수용하는데 아들은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거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과 혼외자가 있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건 저는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성 씨가 평소에 이렇게 다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 말과 행동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 혼외자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관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결혼은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부부간에 그런 정서적 결합이 없는데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다고 해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문가비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출산할 수 있는 거고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성이 형, 열애설이라뇨. 정말 실망입니다. 얼른 임신 경출 뉴스 보도되길. 뭐 이런 댓글도 달렸다고 하고요. 근데 또 뭐 사생활이니까 언급할 사안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우성 재산 혼외자가 상속, 양육비는 매월 최대 300만 원. 뭐 이제 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법적인 책임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법적인 책임 먼저 뭐가 있을까요? 자, 크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양육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상속이 발생하죠. 이 두 가지가 그 정우성 씨가 이 아이에 대해서 혼외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양육비는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자, 양육비라는 건요, 여러분 원래는요. 혼인 중에 부부에게는 양육비 발생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양육비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이혼을 염두에 두는 개념이죠. 이혼을 해야지 양육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준해서 이혼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500 이상일 때 300만 주겠냐? 정우성이 300만 주겠냐? 1000만 원이다. 와, 많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잔 동의 없이 출산했고 우성은 그에 따라 양육비는 준다고 아무 문제 없음 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런 스타일의 남자는 결혼해도 바람필 확률 100%. 결혼 전에도 저러는데 결혼해도 똑같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정우성에 300만 주겠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출산을 원하지 않는데도 양육비 주나요? 줘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자한테 권리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권한이 큰 거죠. 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아이 아빠로 만들어 주겠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네가 아빠가 될지 말지 내가 결정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자가 출산 안 하면 나는 아빠가 안 되는 거고 여자가 출산을 하면 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애를 내가 낳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자, 양육비를 보면요. 이건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준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제시한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에 구속되지 않아요. 법원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자,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이거는 세전이에요. 세후가 아니라 세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놨어. 근데 보면은 자 1200만 원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최대. 1200만 원 이상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를 다 들어놨는데 15세 딸과 8세 아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면은 어떻게 양육비가 산정이 될 것인가? 퀴즈죠, 퀴즈. 사례를 봤을 때 부모의 평균 소득은 합산 소득은 450이야. 그러면은 450이면은 이 구간에 있는 거죠. 400에서 499만 원 구간이야.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한 명은 15살. 그러니까 한 명은 8살.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가 얼마냐? 114만 원이에요. 아들은 114만 원이고, 그 다음에 딸은 지금 15살이니까 이 구간에서 소득 구간은 여기고, 15살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140만 원이 나왔어요. 아들이 110만 원, 딸이 140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 줘야 되냐? 그게 아니죠. 한쪽이 100% 부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예시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비양육자한테 60%를 부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딸과 아들의 양육비, 기준 양육비를 보면은 250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60%를 부담시킵니다. 비양육자한테. 그래서 산정된 게 얼마예요? 152만 5천 원. 두 명이. 그럼 한 아이당 얼마 정도 나온 거야? 한 80만 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두 사람의 부부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겠죠? 그럼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뭐 월 소득이 뭐 3천이야 5천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배수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60%에서 70%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소송을 간다면 이게 분쟁이 있을 거니까 정우성 씨가 나는 법에서 정한 대로만 주겠다 하면은 300 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300을 넘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정우성 씨가,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너 버는 돈이 있는데, 내 아들인데, 너가 내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돈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합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합의가 안 된다면, 3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부부가 혼인 중에 자녀였다면 뭐 영어 유치원을 보냈던 뭐 국제학교를 보냈던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혼인을 한 경험이 전혀 없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데 무작정 문가비 씨가 내가 원하는 교육을 시킬 거야 하면서 뭐 한 달에 양육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60% 내. 600만 원, 700만 원 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우성 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많이 준다면 그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선에서 보통 이제 300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선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게 줄지 박하게 줄지는 알 수 없죠. 정우성 소속사 주식만 100억이 넘어간다. 알아서 산다. 우리 걱정이나 하자. 지금 정우성 씨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상속인이 나오잖아요. 천조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천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정우성 씨가 만약에 사망해. 그럼 정우성 씨가 피상속인이 되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니까 이 자녀, 지금 태어난 이 혼외자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상속을 받아요. 정우성 씨가 싫어. 그래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우성 씨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우성 씨가 지금 문가비 씨하고 혼외자를 낳았어요. 얘는 혼외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죠. 법률혼. 그래서 법적인 배우자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혼인 중에 출생자죠. 여기는 혼외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구별은 없어요. 이 자녀들이 자 1, 2, 3이라고 할게요. 혼외자인 1번과 혼인 중의 자인 2, 3이 법적으로 차별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명 다 정우성 씨의 직계 비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법률상 배우자가 1.5, 그 다음에 얘네들이 1대 1대1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상속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죠.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2번, 3번의 자녀는 같이 공동 양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우성 씨의 생각이 공유되고 생각이 전수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 1번 혼외자는 그런 경험이 공유가 안 되면 여러분 10손가락 물면은 다 아파요?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주고 싶은 자식한테만 줄 수 있죠. 상속을.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유언을 하셔야 돼요. 유언을. 첫 번째 방법 내가 다 쓴다. 이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데 다 쓰고 내 배우자한테 다 써.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죽을 때 재료로 만든다. 그럼 아예 상속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두 번째는 유언을 한다. 유언을 해서 내 전 재산을 둘째하고 셋째에게만 주겠다라고 유언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혼외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겨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내 유류분 내놔. 나는 법정 상속인인데 나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줬어. 그러면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죠. 유류분은. 그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류분 제도가 지금 헌법 불합치가 났죠. 헌법 불합치가 났는데 유류분 제도는 이거. 여러분 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이야. 근데 내가 주고 싶은 자식이 셋이야. 주고 싶은 자식한테만 주고 싶어. 근데 법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일부는 다른 자식도 줘야 돼 라고 강제하는 거죠. 그럼 나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의 제일 중요한 효과는 사실 상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혼했고요. 옛날에 귀족들이 왜 결혼한 거예요?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명문가들끼리 하는 이유는 내 재산과 제 재산이 합쳐져서 더 세력이 커지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결혼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각자가 문가비 씨도 그렇고 정우성 씨도 그렇고 각자에게 충실한 자기가 행복한 선택을 한 거예요. 문가비 씨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우성 씨가 결혼을 반대한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연예인으로서 그러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정우성 씨의 평소 언행으로 봐서 언행과 뭐 사생활 양다리다 뭐 그런 사생활은 이 건과는 저는 별개라고 보고요. 이혼의 본질은 재산 분할이고요. 결혼의 본질은 상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본질이라고 하면 또 좀 이제 너무 이제 비인간적이니까 본질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야, 내가 번 돈 다 쓰고 죽으세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연애의 목적은 뭐예요? 결혼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혼외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조언해 줄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결혼에 대한 거. 결혼은 법률론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 정도는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시고 혼인 신고라는 거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인데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들어 그 다음에 아변과 상담을 해 결혼 상담을 그리고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한다 부부재산 약정까지 아니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한다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식은 있어야지 이혼에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